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한국전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서 세계 각지에서 묵념을 하는 턴 투어드 행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턴 투어드 행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위트컴. 바로 리처드 위트컴 장군인데요. 전쟁 후에 오늘의 부산, 지금의 부산을 만드는데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부산을 사랑한 리처드 위트컴 장군.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유엔 평화기념관 박종왕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위트컴 희망재단의 강석환 이사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얘기의 주인공 리처드 위트컴 장군.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위트컴 장군 어떤 분이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종환 관장님께 예. 오늘 좀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장군님을 저희가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 리차드 위트컴 장군님은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셨다고 그럽니다. 예. 저는 이분에 대해서 쭉 확인해 보면서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군인이 된 성자시다. 아, 성자다. 예,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우선 해박한 군사 전문가로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렇게 기획 직접 하셨고, 예. 또 인류애를 실천한 정말 휴머니스트로서 참 세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 또 전우애를 끝까지 실천한 우리 유엔군 참전용사 중에 참전용사셨고, 예. 또 우리 부산의 은인이자 한국인보다 더 사랑한 분, 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또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위트컴 장군이 한국전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제 원스타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군의 군수 사령관? 예, 이셨죠? 미 제2군수지원사령관이셨는데요. 미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전 유엔군에 대한 모든 군수지원, 우리가 말하는 탄약, 물자를 전부 지원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졌던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셨습니다. 예. 장군님의 그런 역사적 정말 흠모하고 싶은 장면 하나하나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석환 이사께서는 네네. 이 위트컴 장군의 숨겨졌던 역사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계기로 시절 인연이 돼서 위트컴 장군과 연을 맺게 됐는지요? 네. 2010년입니다. 2010년이면은 6.25 60주년인데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해외 참전용사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1953년, 54년도에 예. 위트컴 장군 부대 산하 공병 여단에 근무를 하던 클리프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 그 프로그램 때 그 손자와 부산을 방문을 해서 예. 그 당시 제가 그 부산 타워 운영사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 클리프 씨가 그 당시에 촬영한 칼라 사진을 한 250장을 들고 예. 부산 타워에 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칼라 사진을 제가 입수를 하게 됐고 귀한 자료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그 사진 중에 메리놀 병원 기공식이라든지 고아원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는 없던 자료들이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장군이 한 분 계신데 예. 이분이 누구실까? 그 이제 추적이라 할까요? 어허. 찾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 우리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되어 계시고 예. 또 부인이 살아 계시는데 한국에 계시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메리놀 병원 50년사,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60년사, 국가기록원 자료 이런데 모두 이렇게 이제 위트컴 장군의 그 업적이랄까 예.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갖다가 이제 발굴을 해서 지역 언론사와 같이 예. 이제 위트컴 장군을 알리기
시작한 게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려진 한국 전쟁 그 우리 현대사를 네.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그렇습니다. 이사님께서 만드셨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원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훈장을 드리게 됩니다. 82년에 돌아가셔서 예, 상당히 오래돼 있는데도 묻혀 있다가 우리 강석한 이사님 발굴하시고 나서도 예, 제대로 된 훈장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턴투어드 부산 11월 11일 날 예. 훈장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모여서 동상을 하나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이 이 부산 사람보다 부산을 더 사랑한 사람, 예.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예. 우리 부산 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더 많은 부산 사람들이 이분의 선행을 알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자. 예. 뭐 이런 취지로 기념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참혹한 그 한국 전쟁 직후의 그런 상황은 저희가 사진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실인데 그렇죠. 예. 그런 사진들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의 부산의 인프라 예, 그리고 생활 환경, 주거 환경의 어떤 기초를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도 좀 반성하게끔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설레는 마음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부산의 경우에 이야기를 한다면 6.25 이후에 8월 18일, 그러니까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요. 임시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산의 인구가 28만 정도가 됐는데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전쟁 막바지는 거의 100만에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터는 아니었지만 포화를 직접 부산이 맞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관장님? 그렇습니다. 우선 리차드 위트컴 장군께서 이제 제2군수지원사령관으로 부임하신 때가 이제 휴전 직전이었습니다. 예. 1953년에.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예. 우선 전방에서는 2년 한 18일 휴전회담이 지속이 됐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회담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그런 회담이기도 합니다. 예. 이때 이제 전방에서는 휴전이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요충지, 중요한 지형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7월 27일 휴전이 되는 순간까지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예. 실례로 우리가 영화나 얘기로 많이 들었던 백마고지, 예. 뭐 화살머리 고지, 예. 그다음 영화 고지전에 이렇게 모티브가 됐던 4.25 고지 전투나 406 고지 전투, 그리고 우리가 이름으로만 들었던 크리스마스 고지, M1 고지, 뭐 양구군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영화 1959년도에 그레고리 팩이 주연했던 폭차필이라는 영화의 주무대가 됐던 예. 그 연천 천덕산 일대 폭차필 이런 고지 전투 등이 다 휴전 직전에 있었던 그런 전투들입니다. 그래서 예. 전방에서는 치열하게 요충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는 예. 정말 최대 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의 그러한 크기에 예. 1950년 말에는 한 89만 그리고 1953년 휴전 됐을 때는 100만을 상회하는 예. 그런 많은 분들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예. 예. 식량난, 네. 뭐 주택난, 네. 전력난 등등 그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서로 몸부림쳐야 되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사령관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남구에 우암동이 있었고 중구에 그 또 영주동.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그다음에 또 서구에는 아미동 이런 이제 산 비탈에 판잣집들이 막 생기는 시절이 그러니까 소망마을, 비성마을 네. 이렇게 판잣집이 그 당시에 통계로 2만 8천 호가 넘었다고 그래요. 네. 참 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되는데요. 그 당시
참 난세의 영웅이 난다지만은 군인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자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한 정말 군인 이상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트컴 장군이 그토록 우리 부산에 애정을 갖게 된 어떤 이유는 뭐 분명히 그분이 철학이 있으셨고 신념이 있으셨고 인류에도 실천하시는 분이었지만 왜 유독 우리 부산에서 끝까지 네. 부산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조금 전에 박종환 관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위트컴 장군께서 오신 53년도 말 상황은 사실상 그 부산이 그 당시에 이렇게 수도였었지만은 피난민들이 와서 부산 전역이 이 산비탈이라든지 그런 주거 환경이라든지 어떤 삶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예. 그런데 53년 11월 27일 날 영주동 판자촌에서 이게 화재 사고가 시작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역이 지금 그 중구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일대의 판자촌을 이 4,000세대 하재민이 약 3만 명에 가까운 그 이재민이 나섰는데 대화제 우리가 이제 역사 부산 속에 역전 기록된 대화제라고 예.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제가 나면서 그 당시에 뭐 이런 전쟁이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의 뭐 예산이라든지 기관 시설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그 협조라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위트컴 장군이 부산에 주재하고 있는 제2군수사령관으로서 유엔군의 뭐 지금 55보급창입니다. 예. 그 55보급창의 군수 창고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 3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량. 네. 그 다음에 그때 11월 말이니까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뭐 이불이라든지 모포라든지 그 다음에 텐트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장군께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돌아보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려서 예. 부산 시민을 위해 가지고 약 석 달 동안에 똑같은 매일 그런 식량을 제공을 네. 했습니다. 특단의 결정이셨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그런 하나 하나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산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 이후 국가기록원 자료에 보면은 54년 12월 달에 전역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184건의 간선시설과 지원 사업을 했다. 이렇게 그 보고가 된 자료가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 있군요.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특별히 부산을 왜 이렇게 사랑을 했을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가 된 군인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예. 한국 부산뿐만 아니라 예.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예. 그때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문회 군사 청문회 뭐 소환이 돼 가지고 예. 뭐 이렇게 군수 물자를 민간인에게 지원을 했다. 그렇지만은 이분의 답변이 군법 위반으로 회부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청문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답변이 예.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예, 그 그렇습니다. 문구가 거기서 나오는 네. 거예요. 아. 그 지역 국민들이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기본적인 인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분이 그 이후에 82년도에 돌아가시면서 부산 유해묘지 안장될 때 예. 부산일보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의 아버지 예. 위트컴 장군 부산 유해묘지에 묻히다. 이렇게 예.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신 인류애를 예.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워싱턴 그 의사당에 이제 청문회 불려 갔는데 위트컴 네. 장군이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고 오히려 네. 의원들이 책망하기보다는 기립박수로 그렇습니다. 예, 연호하면서 네.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기사에서 봤거든요. 네, 네, 네. 저도 물밀듯한 감동이 네. 있던데 그런 그 정치인들을 둔 미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 네. 참 그런 분위기도 부럽다는 생각이 벌써 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의원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야가 없을 때는 또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잠시 말씀 옆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위트검 장군의 업적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몰랐던 은인인데 예, 조금 더 수면 위로 저희가 많이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들이 전쟁고와 살피고 피난민들 또 쉴 곳을 만들어 주고 대표적인 게 부산대 부지를 지금의 부산대 부지를 확보한 거. 그다음에 또 메리론 병원도 그러니까 학교와 병원은 일단은 뭔가 전후시설 최일선에 가장 먼저 이제 복구가 돼야 될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관장님?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좀 조명을 해주시죠. 저는 우선 그분이 이제 부산대 장전동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당시에 윤인구 총장이 와서 그림 한 장 사셔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이게 부지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예.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예. 또 길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출산을 하고 예. 아파하고 예. 의료시설이 빈약한 걸 알고 또 병원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단편적인 사안보다 리차드 위컴 장군님이 다른 분하고 틀린 것은 예. 단순하게 배가 고프니 뭐 먹을 걸 준다 네. 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네. 먼 장래를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쓴 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 대한민국 부산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교육, 대학 교육이 중요한데 예. 이것을 위해서 해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뵙고 경남도지사와 상의하고 예. 해서 50만 평이라는 큰 현재까지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대학 부지를 마련해주고 예. 직접 병원 건립을 위해서 부대원들한테 전부 본인을 비롯해서 월급 1% 기부하기. 와. 그리고 본인은 도포를 입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모금 활동을 직접 한복 입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솔선하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이렇게 해결하도록 애쓰는 진짜 성자의 모습이 아닌가 예. 이런 숭고함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트검 장군님 그 사진 흑백 사진 제가 봤는데요. 예. 와 배우 같으세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정말 멋쟁이시고 예. 그 마음이 하나하나 저희들에게도 정말 천상 한국인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부산대 부지에서 온천장까지 부산대까지 그 외곽도로 한 1.8km 정도를 공병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길을 만드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메리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가 160병상이요. 그러니까요. 상당한 수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다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치적들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장군의 손길이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부산에 또 다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장군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범시민 기구를 꾸리고 기부금 모아서 조형물 이렇게 건립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예, 우리 위트컴 장군님 동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이 어떤 분이 부산에 기업하시는 분이 예. 그 소요 비용이 한 3억 정도가 듭니다. 예. 동상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 돈을 다 내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독지가가 있었군요.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제 제가 찾아뵙고 사실은 예. 감사한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네. 한 분이 돈 내서 동상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부산의 시민들 3만 명이 각자 10,000원씩 내자. 마음을 모으고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3만 명이 10,000원 내면 적어도 가족들에서 한 10만 명의 부산 시민은 위트컴 장군을 알게 되는 예. 것이죠. 그것도 300명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산 역전대화제 53년 11월 27일인데 예. 그때 이재민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장군께서 다 도와주신 거거든요. 참 텐트, 대단하죠. 옷, 그다음에 음식까지 다 도와주신 게 3만 명입니다. 네.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 3만 명이 10,000원씩 내자. 아하. 그래서 이제 10,000원 내는데 누구 이름도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박형준 시장님도 네. 시민 박형준으로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도 시민 하윤수로 들어오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박수영이 아니고 직함 계급 다 떼네요. 다 떼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민으로 들어와서 10,000원씩만 내자. 알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게 3억이 모아지면 저희가 내년 11월 11일 턴투어드 부산에 맞추어서 네. 제막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지가의 뜻도 참 감사한데 더 크게 좀 환원하자는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 아이디어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기념 사업이 시도된 적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무산된 이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이사님. 무산이라기보다는요. 예, 예. 지금 무산이라는 것이 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이야기. 예.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공원 안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지는 됐었던 것 않습니다.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공원 예. 안에 뭐 그런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예. 그 공원 내에는 그 특정 개인을 위한 그 시설은 불가능하다 해서 예. 그것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보고 예, 예. 이 사업이 이제 그 사실은 설치하는 장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설치하는 장소 문제가 있었고 예.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그 한 기업의 회장님이 이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그 기념 조형물 건립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 그 추진위원회 의견이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기념 조형물 사업이 무산됐다기보다는 좀 연기가 됐다. 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더 나은 진일보를 네. 향한 뭐 일보 후퇴 이 정도로 네,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네. 건립추진위원회를 이제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해서 네, 네,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예, 예. 상당히 지금은 이제 뭐 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네. 유엔 그 기념 공원에 위트컴 장군이 안장돼 있습니다. 1982년도에 돌아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도 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부산에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도 하셨고 박종환 관장님, 예. 유엔 기념공원에 지금 묻힌 안장돼 있는 참전 용사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예, 유엔 기념공원은 이제 1951년 1월에 이제 완공이 돼서 예. 이제 4월부터 참전용사분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1951년도에는 한 11,000여 분까지도 이렇게 묻혀 계셨었는데 예. 이제 대부분 일부 국가들은 본국으로 이렇게 모셔가고 예. 지금 현재는 11개국 2,315분이 현재 영면하고 계십니다. 2,315분.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본국으로 송환이 된 거네요. 예, 이제 전부 본국으로 옮겨가는 전통이 있는 참전국 중에서 예. 이제 7개 나라가 전부 모셔가고 예, 예.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여기 11개국이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묻혀 계십니다. 참전 파병국 그러니까 군인을 보낸 나라는 16개국으로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16개국이고 예. 이제 노르웨이가 전사자분이 계셔가지고 노르웨이까지 여기 계시다가 그렇죠. 그래서 11개국이 돼 있습니다. 의료 지원한 나라가 또 6개국이니까 합치면 그렇습니다. 22개국. 22개국 22개국. 중에서, 예. 한국전에 참전을 하신 건데 예.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장성 가운데는 위트컴 장군이 유일하다면서요. 예, 장군님은 유일하게 리차드 위트컴 장군님 한 분이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 사모님 되시는 한묘숙 여사님 같이 안정되게 같이 이렇게 안장되는 예, 거죠? 합정됩니다. 예, 예. 참 우리 한국인 부인과 함께 이렇게 말년을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봅니다. 지난달에 이 자리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셨었는데 토론토 부산 11월 11일에 뭐 약간 비밀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요, 의원님. 예. 이거 좀 얘기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약간 스포일러를 하셨어. 그래서 이제 예. 훈장을 준비하고 예. 있다는데 그 훈장이 어떤 훈장인가요?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이라고 하는 훈장입니다. 제일 큰 상입니다. 근데 사실 53년 4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을 하셨고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고 전쟁고아 사업을 하셨고 82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누구도 훈장을 추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서 저하고 박민식 처장이 예.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 이런 분이 계시다. 훈장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 해에 훈장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계획을 세워서 주는데 예.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취임하신 게 뭐 6월 달인데 그때 하고는 이렇게 금방 11월 달에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박민식 처장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나. 예. 근데 지금은 정부 서훈 계획에 다 들어가서 예. 이번 11월 11일 날 드릴 수 있게 되고 11월 10일 날 따님인 민태정 이사장님이 미국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귀국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11일 날 상을 드릴 수 있게 예.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팩트가 확실한데 늦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11월 11일 날 턴투어 행사를 하는데요. 1111 11시까지 포함하면 일자만 6개거든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장님? 그 날이 가지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나요? 예, 우선 뭐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이제 턴투어드 부산은 부산을 향하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날 유엔 참전용사, 전몰용사분들을 위한 이제 국제 추모식이 개최되는 날인데요.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11일 11시에 1분 동안 네. 유엔 참전용사분들이 묻혀 계신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1분간 묵념하는 날이고 예. 이때 22개국 참전 국가가 이제 다 참여해서 예. 함께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요. 네네. 이 11월 11일에 이것을 하는 그러한 유래를 보면은 예. 우선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고요. 아. 그리고 영연방 국가에서는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되는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의 제향군인의 날, 향군의 날에 해당되는 베테랑스 데이이기도 합니다. 영연방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 16살에 참전을 한국전쟁,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하셨던 빈센트 커트니시라는 참전용사분이 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영연방 국가의 이러한 현충일 날에 예. 대한민국 유엔군으로서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있는 예. 부산을 향해서 이때 같이 묵념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자. 예. 그러면서 턴투어드 부산 TTB라고 이제 저희가 통상 약칭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또 TTB. 예, 턴투어드 부산 행사를 하자 해서 2008년부터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하고 이제 참전용사분들끼리 해서 네. 이렇게 하다가 2014년부터 예. 이제 격상이 되어서 국가 행사로 이렇게 되고 2020년에 네.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법정 기념일로 11월 11일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예. 그래서 국제 추모일로 해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기념하는 그런 날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고, 아이고, 굉장한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흔히들 11월 10일 하면 빼빼로데이를 앞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TB, 예, 턴투어드 부산 줄여서 TTB 데이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트컴 희망재단 이사를 맡고 계신 강 이사님께 네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트컴 희망재단 만들어진 지는 오래 안 됐겠네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만들어진 것은 그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요. 아, 그랬군요. 위트컴 희망재단은 본부가 한국이 아니고 예. 미국 LA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본부는 미국 LA에 있고 예. 그 한국 본부, 한국 지부죠. 예. 한국 지부가 부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렇고 생전에 위트컴 장군께서 한묘숙 위트컴 희망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전쟁 시기에 그 어려운 고아들이 건전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목적. 네. 그다음에 그 위트컴 장군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의료시설 환경을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해야겠다. 예. 그래서 병원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예.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위트컴 그 희망재단 이사장인 한묘숙 이사장께서 예. 80년대 후반까지 북한을 미국 시민권자니까요. 예, 북한을 23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방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장진호 장진호 전투의 희생자 유해 송환이 목적이었는데 예.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북한의
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그 외무성인가요? 예, 승인을 받아서 예. 23번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10,000불 내지 20,000불의 의약품,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가지고 예. 들어갔었다 하는 그 뭐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위드컴 희망 재단 자체가 미국에 설립될 때 전쟁 고아 또는 또 이 우리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의 의료 지원 시설 예. 이런 게 이제 주 목적이었고요. 예. 네. 한묘숙 여사님 두 분이 참 마음이 잘 통하시고 닮으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원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여사님도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그렇습니다. 꽃이 네, 네, 네. 제가 그렇죠. 이렇게 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이 참 남편이 이제 먼저 가신 후에도 꾸준하게 그렇게 마음속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계셨네요. 아, 꾸준히 그렇게 사업을 해오셨고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 이제 그런 위트컴 희망재단의 설립 목적이 이제 그런 행태의 네. 목적을 가지고 네. 해왔었는데 그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한 몫은 어떻게 보면 먼저 간 노병들에 대한 본인의 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전우들한테 예. 빚진 것이다. 내가 그걸 꼭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진짜 성인이시네요. 네. 유엔 평화 기념관에 그 위트컴 장군 상설 전시관 뭐 그렇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유엔 평화 기념관은 201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님이 이렇게 부산 지역 그리고 저희 기념관이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예. 2012년부터 이제 부산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이제 저희한테도 전해지고 이래서 보니까 예. 2014년 개관하면서 장군님에 대한 특별 전시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남아 있는 그 예, 그런 것들 유적이 좀 있나요? 예. 그런 것들 사진 위주로 이제 최초에 어. 이제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제가 관장으로 왔었는데요. 예. 그때 특별 전시한 것도 쭉 자료 보고 또 이제 돌아가신 지 30주년 이제 또 40년이 이제 금년도가 되는데 예. 이게 다가오는 때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 거기다가 부산의 은인 네. 그리고 부산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인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건 한시적인 특별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항상 우리 기념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 전시관을 이제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 기념관에 오시면은 우선 위트컴 장군님의 생애별로 주요 활동하셨던 모습 예. 그리고 장군님이 입으셨던 군복이라든가 모자, 권총집,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성조기 이런 것들은 우리 리차드 위트컴 희망재단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대여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았던 표창장, 감사장 등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과도 막역한 사이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워낙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6.25 한국전쟁까지 다 참전하셨던 예. 분이니까 정말 전설적인 역사의 그러한 증인이시네요. 증인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장군님의 업적을 쭉 다큐멘터리로 정리한 예. 그 영상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상설 전시니까요. 여유가 되시면 한번 예. 꼭 좀 들러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아울러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예. 위트컴 장군 업적을 좀 더 대중화해서 저희가 알리려는 노력은 이사님 앞으로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위트컴 희망재단 이사이기 전에 부산의 지역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예, 향토 사업.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을 이렇게 발굴해서 알리려는 역할을 조금 해왔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서두에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트컴 장군을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 교과서에 예. 이런 내용들이 실리면은 네네. 아주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저희들 재단 이사들끼리 또 의논도 해왔었고 예.
그것을 이번에 박 의원님께서 교육감님하고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위트컴 장군께서는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뭔가 하나의 그 어떤 모델, 세계인으로서의 모델이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도 세계 시민들을 어떤 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위트컴 장군의 그 어떤 이 표상으로 하나의 모델로 예. 하면은 좋지 않을까. 예. 뭐 단순하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거보다는 이분의 어떤 인류의 정신이랄까, 예. 업적이랄까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느끼면서 예. 그런 것을 하나의 뭐 우리 시민의 정신의 한 부분으로 정신적 스승으로서 충분히 성화를 시킬 수 사표의 있으면 대상이 좋겠다. 될 것 그런 같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트컴 장군 자리를 쭉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세 글자는 인류애. 예. 거긴 분명히 철학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이 인류애를 잘 선용을 하면 2030 엑스포 유치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박 의원님, 이 부분을 1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부각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 위트컴 장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6.25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2개국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16, 17, 18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부산이었다 이거죠. 낙동강 전선 방어선을 만들고 최후의 보루 부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였는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해서 엑스포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 22개 나라 파병을 해주거나 병원을 보내준 의료진 보내준 나라의 장관들은 저도 유치를 하고 다녀봤는데 예.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뿌듯해하시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예. 꽉 찹니다. 예. 자기들이 도와주러 보냈는데 이게 커서 예. 엑스포까지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이제 위트컴 장군이 조금 조명되면서 사실 지난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우리 위트컴 장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프레젠테이션 그 과정에서도 우리 위트컴 장군과 부산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더 많이 예. 하면 엑스포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지금 뮤지컬이 제작되고 있고요. 예. 영화로 제작을 해보라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푸시를 하고 있고 예. 웹툰 만화가 있습니다. 예. 만화 제작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발하게 되고 나면 위트컴 장군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예. 세계적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 파병국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자랑스러움이죠. 예. 그런 지원 파병을 해서 피를 흘린 대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 자체로 또 뿌듯한데 그걸 알아준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대단한 파워를 가질 것 같고요. 유엔 기념 평화기념관에서는 해마다 위트컴 장군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제 저희는 이제 장군님께서 돌아가신 7월 12일을 전후해 가지고 일주일간을 추모 주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예.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행사들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저희는 예. 관람객 중에 50% 정도가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주 대상을 학생으로 해서 예.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이제 Finding Heroes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모델이 되는 참전용사, 영웅적인 참전용사를 따라 배우고 그분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예. 내가 어떻게 그분의 했던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다음 위트컴 장군님에 관한 세미나를 꼭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인으로서의 위트컴 장군, 인류애를 실천한 세계인으로서의 위트컴 장군, 예. 그다음 우리 한국을 사랑한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위트컴 예. 장군 예. 등 각 주제별로 해가지고 예. 위트컴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예. 또 위트컴 장군 알리기 특별 강좌를 이제 앞으로 군 생활을 할
ROTC 장교 후보생 각 대학의 이제 예. ROTC 후보생들 예. 그리고 부산 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특강 기회를 해서 예. 우리 위특검 희망재단에 이제 위특검 장군님을 잘 와닿게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네. 이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특별 강좌를 해주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 위특검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분께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을 쭉 따라가 보자 해서 예. 메리놀 병원도 네. 가보고 부산대학 장전동 부지도 가보고 네. 오부급장도 가보고 하면서 묻혀 계신 네. 유엔 기념공원까지 쭉 돌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정신을 느껴보는 그런 예. 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계획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이게 시 차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부산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일 때 구세주 역할을 하신 위트검 장군의 이야기라서 국가적 사업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에 그 동산 건립까지는 우리 부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 국가 사업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예. 대통령께서 예. 감명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보훈처장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훈장도 주라 그러고 잘 하라고 하셨기 예. 때문에 이미 국가 사업이 돼 있고 국가 보훈처장이 또 다행히도 우리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위트컴 어워드라 그래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미국인 한국인을 뽑아서 상을 주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보훈처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 국가 사업화 되었고 훨씬 더 속도를 내야 될 거고 최종 예. 단계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그 금인정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건 뭐 사실 누가 넣어달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 집필자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만 제가 8명의 집필자들에게 사실 자료를 보내드리고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넣어달라 하고 예. 부탁을 해놨고 예, 예. 다행히 부산에서 쓰는 학생들의 그 보조 교재가 있습니다. 역사 보조 교재 거기는 넣기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이미 예. 했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요즘 국제 정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자국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냉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더욱 오늘 말씀 나눴던 위트검 장군의 인격, 그분의 인류애가 생각이 나고 또 그를 기억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시기 위트검 장군의 인류애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뭐 이 자국 중심주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 보수적인 자국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인류애를 실현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가 찾아낸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가치를 가진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우리가 지금 대치 측면에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보다 더 넘어서 우리가 좌와 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인류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바로 위트컴 장군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네.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부 심지어는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류애라고 하는 인간 보편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 여사님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네. 위트검 장군께서는 평생을 이 전장을 누비는 군인이었지만은 예. 그분의 활동 한 가지는 보면은 인류애라고 표현했지만은 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전쟁과 관련된 어떤 유엔군에 대한 우리 기억은 늘 전쟁 시대에 뭐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워크 장군이라든지 그런 전쟁 시기의 그 인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위트검 장군은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예. 그런 어떤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표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전쟁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의 그 과정을 예. 위트검 장군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인류애를 실천하느냐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박 관장님은 어떻게 또 덧붙이시겠습니까? 저는 유엔 참전 용사분들의 참전 의미,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게 예. 우리는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예.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전했노라.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세계인의 세계 정신을 이렇게 참전 의미로서 내세우고 늘 계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분들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속에 우리구나. 나도 세계인의 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리차드 위트컴 장군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하면서 정말 세계인의 전형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리처드 위트컴 오늘 그분의 향기를 저희가 맡아 보았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이시죠. 네, 그분의 영원한 부산 사랑, 네, 그 참혹함 속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저희는 잊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